자, 2022년은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선거가 있습니다. 6월 1일 날 있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인데요. 야, 유권자들이 정말 바쁠 것 같습니다. 대선의 결과가 지방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물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그 대선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서 공천 과정이나 이런 데 상당한 가산점으로 아마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거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만 여기를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방선거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은 부산시장으로 나올 후보들이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드러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혹시 두 분은 들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지금은 사실 윤곽을 드러내기가 어렵죠. 물밑에서 열심히 발젓고 있는 정말 우한백조처럼 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시장 하겠소 하고 드러내는 순간 쟤는 왜 대선에 신경 안 쓰고 시장 하려고 그래? 이렇게 찍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가닥은 잡히고 있는 게 저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직 시장에 대한 뭐 약간의 인기가 있습니다. 현직 시장에 대한 평가도 나쁜 편이 아니고 그래서 당 내에서 그런 현직 프리미엄을 뛰어넘을 만한 걸출한 후보는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또 약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서 그게 3월 달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결과가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에 거기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국민의힘도 거의 뭐 100가지 혁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조금 저는 경선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현직의 3명의 후보들이 다 개인적으로 마음은 있지만 박지원 의원은 이미 안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시당위원장이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두 분의 국회의원은 저는 마음은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변성환 권한대행도 여전히 달리고 있죠. 그다음에 박인영 전 국회 의회의장도 있죠. 거기다가 김영춘 전 장관도 굉장히 저는 강력한 아마 최고로 강력한 그런 카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대선을 이기지 못하면 민주당은 사실은 선거는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형준 시장의 시장의 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여론조사가 50%가 훌쩍 넘어 있기 때문에 인기가 나름대로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시의회하고는 굉장히 좀 마찰이 좀 많았습니다. 공공 그 기관에 인사를 하면서 시의회와 마찰이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시의회의 구성원들이 대체로 민주당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형준 시장이 많은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대중적 그 좋은 평가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정말 잘해서 나온 평가인가를 냉철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대중적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또 복잡한 문제를 안 만드세요. 근데 관료사회 개혁을 요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무원 사회를 뒤집거나 이런 걸 안 하시고 되게 무난하고 평탄하게 하니까 리더십에 대한 게 그냥 겸손하게 가는 리더십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시장이 해야 되는 과단성 있는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든 리더십에 대한 평가냐 이거는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이전에 오거돈 시장 체제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맞고 뭐 전국적으로도 지금 8대 광역시장 중에서는 뭐 1, 2위를 달리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시도지사 전체로 다 봤어도 한 4, 5위 수준을 유지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고 보긴 하죠. 근데 저는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의회를 상대로 하는 그 어떤 정치적인 플레이에서는 저는 결코 좋은 점수를 드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시의회가 물론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어서 시장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저는 적어도 그런 합리적인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갖고 있는 분이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약간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격 사유가 있는 그런 공공기관장들을 계속 앉혀요. 그러면 이제 부적격 판정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2명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의회가 했으면은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의회와 협상을 통해서 그 중에서 덜 부적격한 분을 선임한다든지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강대강으로 부딪혀버리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저는 협치의 관점을 항상 주장해 오신 박 시장님의 리더십 스타일에는 좀 안 맞다. 그래서 뭐 이제 새로 의회가 구성되고 그 의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의회 구성
속에서는 조금 그런 협치하는 모습들을 조금 더 강하게 보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시장에 당선이 되신다면. 저는 이 현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청와대에서도 오래 근무를 했고 네. 여러 다양한 그런 정치적인 경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리고 또 보선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가졌던 임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짧은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1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낮게 떠서 간다는 전략을 구사하면서도 그러나 또 너무 조용하게 가면 안 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지 않았을까. 그런 가운데 시의회는 역시 활력이나 하고 지나가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잘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정말 쉽게 지킬 수 있는 약속 몇 가지는 안 지키고 계시거든요. 집 팔아야 돼요. 근데 집 안 팔고 계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민들인 눈높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뭐 네. 그런 것들 포함하면 뭐 평가는 좋긴 하지만 저는 몇 가지 부분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와 우리 박형준 시장님 일단 우리 차 교수님이 전반적으로 좋게 평가하셨습니다. 집 팔아라 요거는 이렇게 이제 뒤에 이제 살짝 들어주시고. 근데 이제